한국은 충격적인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요. 현재 반한 감정이 휩싸였다는 태국은 한국에 관한 한 영상이 퍼진 이후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천만 태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던 이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카녹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태국 방콕에 위치한 동물원에서 사육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동물들을 돌보며 교감하는 일에 매우 만족했고 늘 동물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가지며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저는 여자 사육사로 남자 사육사들보다 힘은 약하지만 그래도 동물들과 더욱 잘 교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졌고 동물들 또한 이런 저를 잘 따라주곤 했는데요. 이러한 제 노력 덕분인지 제가 근무하는 동물원의 동물들은 늘 건강했고 건강한 동물들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곤 했죠.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활기로 가득 찼던 동물원은 이제 죽음의 냄새만이 가득하고 동물원 안에는 죽어가는 동물들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동물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건 전부 한국인들 때문이죠. 한국인들은 동물원에 단체로 몰려와서 먹이에 돌이나 모래를 섞어서 준다거나 시시덕대며 약물이 주입된 음료수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원숭이 같은 비교적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는 동물들을 폭행한다거나 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일삼았는데요. 특히나 한국인 관광객들은 티켓을 끊지 않고 혼란을 틈타 몰래 들어오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했기에 예산이 부족해진 동물원은 더는 동물들 하나하나에 많은 신경을 써줄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그렇게 한국인들이 가져온 나비효과는 동물들을 완전히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고 저는 사육사로서의 죄책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며 비참한 기분만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상한 점도 느끼곤 했죠. 저는 한국인 관광객이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한국인 관광객들은 동물을 그 누구보다 아껴줬고 세계에서 가장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나 착하고 모범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니 이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 측은 동물을 학대하고 각종 야만적인 행동으로 동물들을 병들게 한 건 전부 한국인들의 소행이라며 대대적인 공지를 내렸고 심지어 한국인들이 동물원에서 벌이는 민폐짓이라며 언론에까지 제보하며 한국을 비난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육사들과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민폐짓을 일삼는다는 것을 전부 다 인지한 상태고 미개한 행동으로 태국에 피해를 주는 한국에 손가락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또한 한국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동물학대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는 한국의 태국인 차별 사건이 터진 직후였거든요.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은 명확한 사유도 없이 전부 추방당해야 했으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 또한 그저 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심한 경우 이유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명백한 한국의 차별행위였고 한국이 얼마나 태국을 하찮게 봤으면 이 정도로 노골적인 차별행위를 하나 싶어서 모든 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동물원에서 일하면서 교양 있고 매너 좋은 한국인들의 팬이 되었지만 이러한 사건은 단번에 한국의 등을 돌리게 했을 정도로 한국의 차별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했죠. 아무튼 태국 내에는 당장 한국과의 관계를 끊고 한국산 제품도 더는 사용하지 말자는 시위가 연이어 열렸고 저 또한 그러한 반한 감정에 휘말려 동물원에서 야만적인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들이라는 선동에 홀랑 넘어가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군요. 한국의 차별행위 이후 한국과 태국의 사이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들은 바닥을 찍을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리고 태국은 한국인들이 찾지 않아서 발생한 막대한 관광 적자에 허덕이다가 이 적자를 메꿀 방법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들여오는 정책을 도입했죠. 태국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도를 폐지했고 그 후부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폭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부터 동물원 내에 각종 문제가 생기더니 이제는 방문객들의 야만적인 행동 때문에 동물들이 전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인 관광객 자체가 없고 태국은 중국인들로 가득 찬 상황인데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인들이 동물들에게 야만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동물원은 중국계 자본으로 운영되는 동물원으로 동물원의 핵심 관계자들은 죄다 중국인 아니면 중국계였는데요. 그래서 동물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모든 원인을 중국인 관광객으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을 가득 품고 있던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계 태국인이었던 동물원 이사장이 제게 한국 동물원으로 파견을 다녀오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왔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건 단순한 한국 파견이 아니었고 숨겨진 목적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동물원이나 길거리 등 한국의 이미지를 충분히 훼손시킬 수 있을 정도로 후진적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촬영해 오는 거였죠.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전 세계에 공개함으로써 곧 있을 세계 동물 권리 보호 수상에서 상당한 경쟁자인 한국을 배제시키고 태국이나 중국이 수상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인권을 탄압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기에 이러한 동물 권리 보호 수상은 자연스레 양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한국의 이미지 훼손에 대한 한 가지 효과가 하나 더 존재했는데요. 그건 현재 태국 내에서 들끓고 있는 한국에 대한 반감을 더욱 돋워서 태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장은 아무래도 저는 여자기 때문에 눈치 빠른 한국 놈들의 의심을 덜 살 것 같다며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잘만 촬영해준다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도 못할 큰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며 솔깃한 제안을 해왔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태국을 차별하는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게 사실이었고 중국계 자본은 거절하기엔 너무나도 큰 액수를 제안했기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중국계 자본의 솔깃한 제안에 숨겨진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한국행에 대한 개인적인 목적이 하나 더 있긴 했어요. 그건 바로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갔던 친구 닌을 찾기 위함이었죠. 사실 닌은 저와 같은 사육사였지만 이대로 가난에 허덕이며 살 수는 없다며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떠나버렸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옆집에 사는 그녀의 부모님은 연락이 안 되는 그녀를 오매불만 기다리며 매일 밤을 눈물로 보내셨기에 저라도 닌의 행방을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닌이 한국에서 차별을 당해서 강제로 경찰에 연행된 거면 저는 이번에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취재하는 김에 이러한 한국 경찰의 태국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모습도 함께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차별 행위를 전 세계에 공론화한다면 닌도 한국에서 무사히 풀려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여러 책임감을 아는 채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저는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죠. 사실 버스터미널은 중국계 이사장이 반드시 확인해보라고 한 곳이었는데요. 아무리 선진국이더라도 버스터미널은 반드시 혼란스럽고 범죄가 들끓을 수밖에 없다며 이건 한번 이용하고 거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의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죠.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 인척만 하는 빈곤한 국가기에 한국의 버스터미널 내부에는 노숙자들과 소매치기들이 들끓으며 아비규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본 한국 공항의 버스터미널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일단 길거리 상인들과 구걸꾼들로 가득 찬 일반적인 버스터미널과는 달리 한국의 버스터미널은 깨끗한 상점들과 각종 최첨단 기계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한국의 버스터미널에는 태국어를 포함한 다개국어 번역 시스템이 있는 승차표 발권기가 존재해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손쉽게 버스표를 예매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심지어 터미널 곳곳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존재해서 전자기기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터미널 내부에는 여러 대의 공기청정기가 구비되어 있어서 혹시 모를 매연으로부터 승객들을 완전히 보호해주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 공기청정기와 무선 충전기를 구비해 두었음에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다니 이건 태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인프라와 시민의식이었고 저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과연 이번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물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한국 동물원으로 향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한국은 중국계 이사장이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국가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태국은 동물원만큼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많은 투자로 인해 선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한국이라도 태국 동물원의 수준만큼 놀라운 모습을 보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저는 한국 동물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즉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동물원마저
마치 미래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최첨단 인프라를 설치해둔 상태였거든요. 일단 저는 한국인 직원에게 티켓을 구매할 필요도 없이 AI 기반 언어 번역 시스템을 구축해둔 키오스크에서 발권을 완료할 수 있었고, 심지어 키오스크는 제가 태국인임을 인지하고 태국어로 번역된 앱 하나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운받게 된 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더군요. 일단 앱은 스마트 대기열 관리 기능을 통해 인기 명소에 가기 위한 대기 시간을 계산해줬고, 저는 시간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동물원 앱은 실시간 내비게이션과 대화형 지도를 통해 맞춤형 경로 제안도 해주었고, 동물 공연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주기도 했기에 저는 사전조사 없이도 한국 동물원 전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종이지도 한 장만 달랑 제공하는 태국 동물원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었고,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혀 헛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동물원은 동물의 자연 서식지를 모방하는 동시에 이상적인 생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유지하는 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설계된 스마트 인클로저를 개발하고 도입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스마트 시스템은 온도, 습도,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동물을 원래 자연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에서 돌볼 수 있었고, 따라서 태국 동물원과는 달리 한국 동물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스트레스 없이 최적의 조건 하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스마트 급식 시스템 또한 매우 놀라웠어요. 한국 동물원에서는 AI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며 식사는 각종에 맞게 맞춤화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동물원 직원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물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이 요구량과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분명 동물원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었다고 평가받는 태국이지만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놀라운 기술에는 발끝만큼도 못 따라는 게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나름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였지만 태국에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사람이 직접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첨단적인 모습을 보고 과연 제가 한국에서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해낼 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며 기가 완전히 죽어버렸는데요. 한국은 감히 태국 따위가 견줄 나라가 아니었고 오히려 미국과 같은 인류의 선진국이자 동물의 권리가 잘 보호되는 국가쯤이 되어야 겨우 견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기회는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동물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저는 마침내 한국의 완전히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고, 역시 한국은 야만적인 국가고 이러한 후진적인 면모를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구나 싶어 실소를 터뜨렸거든요. 바로 어떤 한국인 관광객이 원숭이 사육장에 돌을 던지며 원숭이들을 학대하더니 이내 음식에 작은 돌을 넣어서 던졌기 때문인데요. 이건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었고, 만약 원숭이가 돌이 섞인 음식을 섭취했다간 태국의 동물들처럼 치명상을 입고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역시 태국에서 민폐짓을 일삼는 건 한국인들이 맞았구나 싶어 학을 떼버리고 말았고, 한국인들은 자국에서나 외국에서나 변함없는 야만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동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학대 장면을 본 다른 한국인들은 그 즉시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마치 하나의 팀이라도 되는 것처럼 동시에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명은 돌을 던진 남성이 추가적인 학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원숭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황급히 자신이 먹던 과자를 던져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떤 한국인 남성은 곧바로 사육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육장 안으로 들어간 그는 원숭이들이 돌을 먹기 전에 재빠르게 돌이 든 간식을 치웠고, 다행히 다른 한국인들이 던져준 간식거리에 정신이 팔린 원숭이는 남성이 사육장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지 못했죠. 물론 조그마한 원숭이가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분한 원숭이가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고 한들 어느 정도의 부상은 피할 수가 없을 텐데도 어떻게 자신의 일도 아닌데 동물을 위해 이렇듯 감동적인 헌신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저 일반인일 뿐인 한국인들이 전문 사육사인 저보다도 더욱 사명감을 갖고 동물들을 위험에서 지키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인 사육사들도 곧바로 대응해서 남성은 사육장 내부에 사육사들이 드나드는 통로를 통해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한국 시민들이 신속한 대응을 해준 덕분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었죠. 만약 한국인들이 학대 장면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했다면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러 온 제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전에 한 명의 사육사였고 이건 제게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도감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정보 하나를 얻게 되고 그 즉시 벙찔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사육장 안으로 돌을 던졌던 남성은 알고 보니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관광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중국에서는 이래도 된다며 왜 동물 하나 갖고 유난을 떠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동물의 권리가 매우 잘 지켜지는 선진국으로 이런 동물학대를 그냥 지켜만 보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야만적인 중국인은 곧바로 경찰에 연행되었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그동안 태국 동물원에서 민폐짓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전부 중국인들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용감하고 교양 있는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까지 여행가서 야만적인 행동을 할 리는 없어 보였고 저는 역시나 선진국 사람들을 의심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허탈감이 들기도 했어요. 한국은 아무리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더라도 잘못을 했으면 지체 없이 연행해가지만 태국은 사실상 중국 자본에 의해 잠식당한 국가로 중국인들이 태국에서 어떤 야만적인 행동을 해도 감히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중국인들이 태국 동물원에서 각종 추태를 부리며 동물들을 죽이고 있어도 중국계 자본이 꽉 쥐고 있는 동물원 측은 그저 이 모든 것은 한국인들 때문이라며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만 봐도 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는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며 여러 생각에 잠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동물원은 태국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부분인 태국 동물원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보되어 있었고 체계적이었기에 도저히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저는 힘없이 동물원을 떠나야 했는데요.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본 이상 이런 나라에서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는 건 아무래도 불가능할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고 현타가 와서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과 태국의 후진적인 모습의 현격한 격차에 큰 충격을 받았던 탓일까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웬 어두운 골목길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분명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한밤중이나 으슥한 골목길에서도 절대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이곳 골목길로 빠지게 되니 골목길에서는 약물이 합법화된 태국에서나 맡을 수 있는 약물 냄새가 진동을 했고 심지어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 2명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위험을 감지한 제가 빠르게 뛰기 시작하니 그 남성들도 똑같이 뛰어오며 저를 잡으려고 따라오더라고요. 공포에 질린 저는 순간적인 패닉에 빠져버렸고 그렇게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한국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당하기 직전 갑자기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소리를 들은 괴한들은 그 즉시 골목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렸고 저는 쌓여있던 긴장이 한 번에 해소되면서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분명 한국 경찰들은 태국인들만 보면 불합리한 대우를 하며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전부 잡아다 가둔다는 말과는 달리 저를 구해준 한국 경찰은 몇 가지 검사를 실시하더니 태국인인 제게 친절한 대우만을 해주었거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들의 친절에 깜짝 놀라면서도 도대체 제가 이런 으슥한 골목길에서 위험에 처할지 어떻게 알고 왔냐며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찰들은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더라고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치안 시스템은 과거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절도가 급증하는 것을 발견하면 이 시스템은 경찰에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경고해줍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AI 시스템은 최근 이곳 골목 주변에서의 태국인들의 불법 행위가 늘어났다는 점을 인지했고 경찰이 이곳 주변을 경계하도록 알림을 보내주었거든요.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뭔가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경찰은 마치 태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여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왜 태국인들을 차별하는 거냐며 태국인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고 아무리 태국인들이 이 골목길에 자주 출몰한다고 해도 그건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며 큰 소리를 쳤죠.
또 저는 제 친구 닌이 한국에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을 밝히며 그녀의 사진까지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한국 경찰이 태국인에게 불합리한 대우만을 일삼으며 태국을 차별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고 있으니 제 친구가 한국에서 실종되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억지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저 한국에 대한 열등감과 사라진 닌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그만 과장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한국 경찰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태국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방금 겪은 일은 뭐라고 설명할 거죠? 당신을 쫓아오던 사람들도 전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고 이곳 골목길은 태국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들면서부터 각종 약물 거래 및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으슥한 골목길이더라도 매우 안전한 국가였습니다. 당연히 이곳 골목길도 평범한 한국인들이 살던 안전한 곳이었죠. 하지만 태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80%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은 약물 같은 중범죄에 관여되며 한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거든요. 자그마치 80%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국인들을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그 여자는 한국에서 어디로 행방불명 되었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녀는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했던 여성으로 저희 팀이 그녀를 검거했고 그녀는 현재 한국에서 여러 범죄 행위에 가담한 명목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거든요. 당신의 친구가 한국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녀는 태국계 조직들이 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 남자를 꿰어서 결혼 사기를 치려다가 적발된 여자입니다. 그전에는 국제결혼 업체에 취직해서 알선비만 챙긴 뒤 절박한 한국 남자들의 돈과 정신 모두를 갈취하며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린 악질 사기꾼이죠. 당신들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하는 짓들은 전부 다 이런 수준 낮은 짓들 뿐입니다. 노래방에서 일하며 한국 남자를 꿰어서 결혼 후 국적을 따고 도망친다거나 하며 지저분한 범죄에만 가담하고 있죠. 하지만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한국은 CCTV 시스템의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시켰고 따라서 알려진 범죄자들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거든요. 이 시스템은 전국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하여 경찰이 수배 중인 범죄자를 몇 분 이내에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태국의 유명 가수 암추띠마가 한국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이 공연을 보러 온 태국인 불법 체류자 158명이 떼거지로 잡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신의 친구를 비롯한 각종 태국인 범죄자들은 이미 한국 CCTV의 안면인식 기술로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태국 가수의 공연을 보러 온 태국인 범죄자들이 일망타진될 수 있었던 것이죠. 태국인들은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 신세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린이 한국에서 몸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각종 범죄의 온상이었다는 점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또한 한국의 기술력은 단 한 명의 범법자들도 예외 없이 적발하고 있었다니 이건 최첨단 경찰 인프라가 없어서 불법 체류자들을 일일이 잡아야 하고 따라서 사실상 거의 못 잡는다고 봐야 하는 태국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은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을 철통방어하고 있었고 도저히 후진적인 면모를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완벽한 선진국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좀처럼 한국의 야만적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후진적인 한국 영상을 전혀 못 찍은 채 오히려 선진적인 영상만 남긴 채로 태국에 귀국했는데요. 그리고 이대로라면 세뇌된 태국은 완전히 침몰하고 말 것이 뻔하므로 저는 이 한국의 실체 영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본 태국인들이 한국과 태국 간의 문제는 태국이 100% 잘못한 것이고 이대로 한국과 척을 지고 중국에 의존하기만 한다면 태국은 완전한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릴 거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태국의 미래는 사실상 한국에 달려있고 태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한국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